여러분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59세 장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 하나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손을 털고 현관 비번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엄마의 시간. 장미숙 씨가 아들을 위해 첫 번째 학비 봉투를 쥐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들이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기쁨보다 먼저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 묘한 감정. 부모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의대는 6년입니다. 남들이 취직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할 때 아들은 여전히 학교 앞 자취방에서 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장미숙 씨는 매달 빠짐없이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용돈도 챙겼습니다. 교재비, 실습비, 국가고시 준비 비용. 이름도 생소한 각종 비용들이 줄지어 청구서처럼 찾아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니까요. 아들이니까요. 그 말 하나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턴 1년. 그 1년 동안 아들은 병원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몸을 갈아 넣었고 장미숙 씨는 그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자는지 몸은 괜찮은지. 엄마의 걱정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은 더 혹독했습니다. 36시간 연속 당직은 기본이었고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미숙 씨는 그런 아들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쌓인 빨래를 돌렸습니다. 어질러진 방을 치웠습니다. 아들이 오로지 의술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외의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졌습니다.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총 11년. 장미숙 씨의 50대가 그렇게 아들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학비만 해도 얼마인지 계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일부러 세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부 당연해진 것들. 드디어 아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독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월급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세상 어느 직종보다도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장미숙 씨가 쉬어도 될 때였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무언가를 돌려받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엄마가 밥을 짓고 엄마가 청소를 하고 엄마가 빨래를 했습니다. 취업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장미숙 씨는 아들에게 뭔가를 바라는 자신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하는 건 아닐까? 아직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차도 필요할 텐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이 엄마에게 건넨 용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삼부 큰맘을 먹다. 장미숙 씨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번 말해봐야겠다. 쉬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부모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아들에게 약한 어머니라면 더더욱.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아들아, 월급도 받고 하는데 엄마한테 매달 용돈 좀 주면 안 될까?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50만 원. 아들이 11년 동안 받은 뒷바라지의 대가로 요구한 금액이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외식 한 번, 명품 지갑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의사 월급의 몇 퍼센트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차도 바꿔야 되고 결혼하려면 결혼 자금도 모아야 되고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장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실 하나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부 박스에 담긴 11년.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했습니다. 장미숙 씨는 조용히 박스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옷들을 넣었습니다. 책들을 넣었습니다. 소소한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박스에 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짐이 가득 찬 박스를 현관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의 퇴근 시간이 다가올 즈음 장미숙 씨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네가 성인이 되었으니 너도 독립해서 나가서 살아라. 자식이 성인이 되었으면 진작 독립시켰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너에게 지지만 한 것 같구나. 나가서 집이라도 구하고 연락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부 두드리는 소리.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관 너머에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숙 씨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어쩌면 억울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11년 동안 억울했다.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주고 비번을 바꾸고 카톡 한 통을 보낸 것. 어떤 분들은 너무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숙 씨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방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아들이 세상에 나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모든 걸 뒷바라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뒷바라지가 아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의존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뒤늦게 그러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문을 잠그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육부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먹먹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쩌면 자신이 그 아들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고 얼굴이 붉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자식은 그것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라납니다. 부모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하면 왜 그러세요라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부모의 희생은 의무처럼 자식의 수혜는 권리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장미숙 씨가 요청한 건 50만 원이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수고하셨어요라는 말 한마디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쏟아부은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50만 원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를 바꿔야 한다고,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고. 장미숙 씨는 11년 동안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은 적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차를 바꾼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돈을 전부 아들에게 쏟아붓느라 자신을 위해 쓴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도 고작 50만 원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7부 독립,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장미숙 씨의 선택은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용감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참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또 말하면 사이가 나빠질까봐, 나중에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자식을 위한 사랑일까요? 독립하지 않은 자식은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엄마의 밥을 먹고 엄마의 빨래를 입고 엄마의 집에서 자면서 세상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도,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스스로 감당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결말은 언제나 같기 때문입니다. 장미숙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 비번을 바꾸면서 그녀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세상 앞에 세운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내 힘으로 살아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8부 장미숙 씨의 새 아침. 현관 앞에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장미숙 씨는 그 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옳은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제 장미숙 씨의 아침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의 빨래를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에 그녀는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묵혀둔 취미를 꺼낼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쉴 수도 있습니다. 59세. 아직 젊습니다. 아직 충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처음엔 힘들겠지만 결국 혼자 서는 법을 배울 겁니다. 집을 구하고 밥을 해먹고 빨래를 돌리면서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세상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11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장미숙 씨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 장미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줬지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상황을 묵묵히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일까요? 아니면 용기 있게 선을 긋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나를 소진시키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도 상대방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장미숙 씨는 현관 비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1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아니면 반대로 자식의 입장에서 드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